다음으로 슬링을 이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이 머리 척추가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및 목 장애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조원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슬링을 이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이 머리 척추가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및 목 장애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슬링핑은 1등이 대조입니다. 둘, 셋. 안녕하십니까. 슬링핑은 1등이 대조의 발표를 맡은 20학번 편정현입니다. 저희 조원은 류수연, 편정현, 김수목, 이원준, 김현석, 진영소로 구성되며 지도 교수님으로는 박동환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디지털 기기가 삶의 필수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은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만 부정적인 영향 또한 발생시킵니다. 저희는 근골격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적 문제는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 어깨 자세입니다. 전방머리 자세는 바른 자세보다 3.6배 압력이 목에 가해지고 목 근육, 뒤통수 아래 근육, 어깨 근육의 비정상적인 근수축과 지속적인 근수축 같은 보상작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둥근 어깨 자세는 어깨 관절이 앞으로 이동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앞에 적혀있는 이러한 근육들의 약화, 경직 및 단축으로 인한 목, 등, 어깨 및 팔 부위의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재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운동치료 방법입니다. 저희는 운동치료 방법 중 슬링 운동을 선택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슬링 운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천장에 달려있는 현수를 이용해 환자가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목에 대한 슬링 사용은 머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지지하고 슬링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목 운동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현수점의 이동, 슬링 줄의 길이 조절 등 여러 요인을 통하여 치료 역량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슬링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 어깨에 관련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 어깨 자세의 발생 비율이 높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슬링을 이용해 각각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 방법으로 목과 어깨 안정화 운동 치료 적용 시 신체의 정렬, 목뼈 관절 가동 범위 및 고유성성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둥근 어깨 자세와 전방머리 자세를 가진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15명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실험군은 닫힌 사슬을 이용한 슬링 운동 3가지를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열린 사슬을 이용한 슬링 운동 3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방법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방법을 숙지한 관리자의 교육하에 중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목장애 지수, 고유성성 감각을 측정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중재 전과 후 동일한 방법을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첫 번째로 둥근 어깨 자세를 측정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위에 편안하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봉우리 후면과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기준은 2.5cm로 기준을 하여 이보다 클 시에는 둥근 어깨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방머리 자세를 측정하였습니다. 글보다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이제 두 가지를 측정하였는데 머리 척추각 CVA와 머리 회전각 CRA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CVA는 보시다시피 C7과 기구슬 연결한 선과 또 바닥과 수평선을 이루는 이 선과의 각을 CVA라고 정의하였고 또 CRA는 C7과 기구슬을 이루는 선과
그리고 눈 바깥쪽 점과 이루는 선과의 각을 CRE로 정의하였습니다. 대상자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촬영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시세분의 가시돌기, 기구슬, 눈의 바깥쪽 눈구석을 표시한 뒤 각도를 측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대상자를 의자에 앉힌 뒤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목뼈의 굽힘, 평, 가쪽 굽힘, 돌림을 측정하였습니다. 총 0도부터 시작해서 자세마다 3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머리와 목관절의 고유성성 검사는 머리의 재위치 조절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5초간 자신의 중립 위치를 기억하게 한 다음 목을 최대한 굽힘, 평을 하여 위치한 곳의 첫 번째 처음 위치와 재위치된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값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총 3번 실시하였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은 닫힌 사슬 그리고 열린 사슬을 이용한 어깨 운동을 사용하였습니다. 닫힌 사슬, 열린 사슬 운동 모두 어깨 굽힘, 평, 수평 모음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방법 또한 사진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깨 굽힘하는 운동입니다. 대상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침대 위에 무릎을 세우고 30cm 비탄력 코드를 사용하여 연결관 내로 슬링에 팔꿈치를 지지합니다. 대상자는 팔꿈치에 체중을 실으면서 천천히 어깨를 굽힘시킵니다. 운동 시 상지가 고정되어 체중이 실리면서 상부 가슴이 바닥과 떨어지게 됩니다. 상부 가슴을 들어올린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오기 위하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작 수행 시 허리와 골반의 보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였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주 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어깨 운동법 또한 같은 자세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양쪽 팔꿈치에 체중을 실으면서 어깨를 천천히 평시킵니다. 몸통이 바닥과 떨어지게 되며 10초간 유지한 후 원래 자세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어깨 수평 모음 운동은 앞선 방법과 다른 자세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대상자는 침대 위에 무릎을 굽히고 선 자세에서 양쪽 슬링을 손으로 잡은 뒤 어깨 90도 벌림, 수평 벌림, 팔굽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그립에 체중을 실으면서 천천히 어깨 수평 모음과 팔굽을 펴고 마지막 동작에서 푸시업 플러스 운동과 같이 어깨뼈를 앞으로 내미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 시 팔굽 평, 어깨 수평 모음, 어깨뼈 내밈 순으로 다문절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운동 시 측면에서 몸통 정렬의 변화가 나타난지 확인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사슬을 이용한 어깨 굽힘 운동입니다. 열린 사슬에서 어깨 굽힘, 평 운동은 닫힌 사슬과 같은 자세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탄력 코드를 사용한 점입니다. 탄력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가 바닥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주 내에서 실시하였으며 운동 시 등뼈, 허리뼈가 들리는지 확인하며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수평모음 운동은 대상자가 침대에 바로 엎드린 자세에서 어깨를 90도 벌림한 상태에서 30cm 검정 탄력 코드에 연결된 양쪽의 네로우 슬링을 손으로 잡은 뒤 힘을 주어 누르면서 어깨를 천천히 수평모음시킵니다. 운동 시 어깨뼈에 내밈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원래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그룹 내 운동 전후 CVA와 CRL 변화를 비교했을 때 열린 사슬 운동에 비해 닫힌 사슬 운동에서 표와 같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CVA는 두 그룹 모두 증가하였으며 CRA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둥근 어깨 자세는 실험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닫힌 사슬에서 2.21cm의 변화가 열린 사슬 운동에서는 1.4cm의 감소가 나타나 닫힌 사슬 운동에서 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전후 목 관절 가동 범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양그룹 모두 굽힘, 평, 가쪽 굽힘 모두 증가하였으며 열린 사슬 운동에 비해 닫힌 사슬 운동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유수용성 감각, 목 장애 지수 또한 열린 사슬 운동에 비해 닫힌 사슬 운동에서 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코찰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연구를 통해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적용했을 때 근육의 변화를 통하여
CVA와 CRE가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적용해서 아래등 세모근과 앞톱니근 강화를 통해 CVA와 CRA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양 등의 연구에서 둥근 어깨 대상자에게 탄성 밴드를 이용한 앞톱니근 강화 운동을 적용했을 때 중재 후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파톨레아드 등의 연구에서 6주간 둥근 어깨 자세를 가진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앞톱니근과 아래등 세모근 강화 운동을 중지한 결과 어깨뼈 정렬과 어깨 기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깨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앞톱니근과 아래등 세모근을 모두 훈련하여 둥근 어깨 자세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준영과 김종호의 연구에서 대조근과 실현근 모두 중재 전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중재 전후 두 근과의 차이값에 대한 비교에서 실현근이 대조근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둥근 어깨 자세의 개선으로 작은 가슴근의 유연성 증가와 앞톱니근과 아래등 세모근 강화 운동으로 인해 목의 관절 범위가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동환 교수님의 연구에서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적용 후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사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재 후 어깨 굽힌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슬링을 이용한 닫힌 사슬 운동이 열린 사슬 운동보다 목의 비정상적인 정렬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NDI 목장애 지수에 있어서 송기빈 등의 연구에서 중재 이후 NDI 변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방머리 자세는 목 주변에서 많은 부하와 근골격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목의 긴장성 두통과 연관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 전후 NDI 평가에서 두통 항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건 두통도 완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20대 대학생들만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에 적용하지 못해 일반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구의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표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3주라는 짧은 중재 기간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의 필요성 및 다양한 중재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닫힌 사슬 운동을 적용한 그룹과 열린 사슬 운동을 적용한 그룹에게 슬링을 이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을 적용 후 결과를 비교하여 CVA, CRA, 둥근 어깨 자세, 관절 가동 범위, 고유수용성 감각, 그리고 ND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조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닫힌 사슬을 운동한 적용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 어깨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슬링을 이용한 닫힌 사슬 어깨 안정화 운동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 발표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조원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슬링 운동을 선택하셨나요? 저희가 통증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위에 달린 저 기구, 슬링 기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하였고 또 교수님들께서 이거 되게 비싼 거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이제 3학년이 돼서 논문을 주제를 선정할 때 슬링을 사용하면 좋겠다 싶었고 또 이전에 선배님들께서 슬링을 이용한 연구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슬링을 따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 초반에 이제 1학년들 입학 신입생 한영회 할 때 이제 박동환 교수님께서 한번 안내해 주셨고 그 외에는 이제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방머리 자세가 골반의 과도한 앞기울임으로 인해 보상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외나 선정 기준에서 이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전방머리 자세 같은
이제 다양한 근골격계적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척추의 만곡이라든지 물론 골반의 압경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몸통에 대해서 먼 쪽이 움직이는 운동을 말하고, 닫힌 사슬 운동은 고정된 먼 쪽에 대해서 몸통이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열린 사슬 운동은 한 관절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고, 닫힌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절과 근육이 서로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의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체중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지금까지 2주의 발표였습니다.